안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게 된 신의21의 이주연 기자라고 하고요. 월요일 저녁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대호랑 히말라야, 스타워즈, 타임을 굉장히 좋은 영화를 보여주신 좋은 관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독님이랑 세 분 배우들 다 오신 GV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궁금한 점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플레이스 감독 엘버트 신이고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한국을 새로 와서 이제 이 영화를 개봉하게 여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캐나다 다시 돌아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같이 영화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 어메이징 여배우들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쉐어링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반갑고요. 그 영화를 이제 많은 이 저니가 되게 길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와서 있어서 같이 보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엄마 역할 김희연입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무튼 편하게 즐겁게 영화 보신 소감들 함께 나누는 시간 즐겁게 가졌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자 역할 맡은 윤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한테 되게 선물 같은 영화인데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 역할을 연기한 안지혜라고 합니다. 제 생일 첫 관객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네, 각자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남의 마이크가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서 알겠지만 캐나다에서 쭉 나고 자라셨어요.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죠. 집안에서는 부모님께서 한국어를 쓰게 하셨다고 해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래원 선배님 아까 제가 가까이서 말씀을 안 해놨는데 입술이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윤다경 배우님은 감기가 걸리셨다고 했는데 마이크를 드니까 역시 프로페셔널답게 원래 제 목소리가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안지혜 배우님은 이 영화가 첫 영화이니까 근데 되게 첫 영화답지 않은 그런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짤막하게 제가 영화를 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좀 여운이 길었던 영화, 손에 꼽힐 만큼 좀 강렬한 여운을 안겨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은 독립영화라고 하면 패기만 가득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 이너플레이스는 만듦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완성도를 갖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섬세한 연출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젊으신 감독이더라고요. 저보다 젊으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또 섬세한 연출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탄탄한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었나 그리고 좀 철저한 프리 프로덕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캐릭터의 시점 이동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이 영화가 세 캐릭터가 처음에는 여자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는 소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엄마의 시점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전이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려주신다면.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꼭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캐나다에서만 작업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뭐가 많이 부족한, 그냥 제 마음속에 좀 부족한 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꼭 한국에서 와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슨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많이 고민도 하고 뭐 그런 것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 영화에 지낸 그 농장이 그 제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농장인데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여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많이 지내고 그 사람들 그 되게 즐겁게 지내는 걸 저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 농장을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스리로 들어와서 제가 다시 가보니까 무슨 느낌이 되게 셌어요. 여기서 꼭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스토리를 들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이 비밀 입양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한국에서 뭐 칼국수를 먹다가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 그 토론토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 뭐 이렇게 비밀 입양 뭐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 애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런 것도 많이 듣고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3 캐릭터들이 갑자기 떴어요 머리에. 그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쓰고 생각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언제나 결정을 내려서 이제 한국에 와서 찍겠다. 그렇게 와서 이제 이 세 배우분들을 만나고 우리 또 스태프분들도 다 만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작은 어머님의 농장이라는 곳이 실제 곳이 충남 합덕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는데 사실은 그 감독님이 그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때도 굉장히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그 씬을 짜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예, 특히 그 캐나다에서도 그 독립 영화들 만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농장 제가 잘 알게 돼서 어떻게 쓸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그런 거를 제가 미리 알 수가 있었으니까 좀 영화 쓸 때도 이렇게 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이런 농장을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내가 이런 농장을 찾아야 됐었으면 조금 찍을 때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농장들 쓰면서 이렇게 붙이면서 뭐 그런 영화 찍을 때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이 안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게 돼서 거기에서 제가 힘이 많이 생겨서 쓸 때도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도 한국어로 쓰신 건 아니시죠? 영어로 쓰시는 것이죠? 예, 먼저는 영어로 쓰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바뀌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바뀌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어서 왜냐면 트랜sl레이션이 좀 이렇게 딱 되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대사 같은 거는 특히 좀 이상해서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찍을 때도 이렇게 대사를 딱 외우고 읽고 그냥 그런 식이 아니고 좀 이렇게 즉흥으로 현장에서 이 캐릭터를 찾아가면서 그냥 거기에서 디스커버링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국에서 와서 내가 그런 스타일을 다시 여기에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들도 그런 거에 좀 힘이 있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에 좀 좋아하는 배우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알아들으시겠죠? 죄송합니다. 배우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요. 처음에 감독님께서 안시혜 씨 빼고는 두 분 배우님들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캐릭터를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캐나다의 신인 젊은 감독이었는데 어떻게 좀 언제 어떻게 확신이 좀 드셨는지 이 감독을
맨 처음에 만났는데 나이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차분하고 영특하다는 단어 알겠어요? 영특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둘이 뭐 작품 얘기보다는 작품은 처음에 봤고 약간 한국말로 번역된 게 되게 이렇게 왜 우리 마치 옛날 연극 대본 잘못 번역된 것처럼 문어체적이어서 설마 이렇게는 안 할 거지 이러면서 근데 다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뭐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또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너무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좋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에 대한 생각들, 이 알버트라는 사람이 가진 매력들이 꼭 같이 만나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크게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부탁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하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는 동안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좀 몸이 좀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병이 좀 심하게 나서 온몸이 다 막 이렇게 빨갛게 막 발진이 나고 그리고 얼굴도 막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고 좀 심했던 상황이라서 2012년도 한 1년 정도를 활동을 못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병원을 전전긍긍해서 저한테 사실은 되게 절망의 시기였는데 알버트 신 감독님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활동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한테 시나리오가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시나리오를. 그 어떤 세 사람의 시선들이 바뀌고 그리고 되게 간단한 어떤 그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되게 많은 상상력들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운도 없다 이렇게 아픈데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가 들어왔을까. 거기다 여자 역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저를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요. 한번 이 감독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겠지만 피부병이 지금 정신없는 그런 여자 배우를 누가 쓰겠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저한테 그런 의뢰를 해줬다는 게 감사해서 한번 너무 궁금하니까 이 감독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해맑은 알버트 신 감독님이 저한테 선배님하고 꼭 작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선배님은 나으실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믿고 여태까지 1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선배님 나으실 수 있고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캐나다에서 온 그냥 미지의 한 청년이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배우도 아닌 어떻게 지금은 배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배우한테 기다리겠다고 당신하고 작업하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불임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었던 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그런 어떤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서 몸이 되게 많이 망가지는 걸 봐서 만약에 내가 그 9월달에 촬영을 하는 동안 몸이 안 나서 내 피부병이 만약 그렇다면 그 불임 여성의 그 피부병을 내 피부병을 그냥 쓰도록 합시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 이제 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은 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인생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지에서 온 어떤 한 청년이 한국에서 그냥 호를 다니신 그 영화를 찍겠다는 그 용기와 그리고 어떤 한 배우에게 줬던 그 신뢰가 제가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9월달에 제가 그 영화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그냥 오로지 감독님하고 같이 했었던 건
이 영화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저한테 그렇게 줬던 한 사람의 신뢰? 예, 그게 이 영화를 선택하게 했던 저한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관객분들 지금 눈물이 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널플레이스는 제가 배우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저한테 생명을 준 영화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되게 준비 초반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시고 사진을 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마음이 영화에서 그 연기에도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해외 영화제이긴 하지만 아부다비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졌고요. 근데 그때 드라마 촬영으로 직접 가시지는 못하셨고 트로피는 받으셨죠? 네, 집에 네. 가지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상은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안지혜 배우님은 정말 뉴페이스잖아요. 감독님이 거의 그 뉴페이스를 발견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디션을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디션 과정이랑 출연하게 되신 계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 영화에 참여한 유일한 배우인데요. 처음에 글쎄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제가 그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처음 오디션을 봤던 그 오디션 첫날 첫 번째 순서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의미로 작용했는지 꼭 저도 감독님하고 만나 뵙고 얘기 나누면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이고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 그런 얘기하는 방식과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다행히 연락을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87년생이시고 그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이라는 연극 영화과에 전공을 하셨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디션을 보고 이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감독님도 그때 인터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녀 캐릭터가 사실은 캐스팅하실 때 굉장히 힘이 들었다. 나이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야 했고 어리지만 이 영화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됐고 뭔가 특별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캐스팅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안지혜 배우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을 해주셨나요? 확실히 좀 힘들게 조금 제가 그 아디션을 막 보고 다른 배우들하고 많이 봤는데요. 뭐 잘하는 배우들도 많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다 이렇게 캐릭터를 다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아디션인가 해도 좀 이렇게 잘해도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똑같이 잡고 근데 지혜 씨는 정말 이렇게 좀 내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아디션 할 때 들어올 때 좀 제가 생각했던 걸 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좀 혼자서 제가 시나리오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조금 보내준 것만 읽고서 오는데 그냥 그 interpretation 한국어는 interpretation 뭔지 모르지만 그 interpretation이 확실히 그 interpretation이 정말 깊고 그냥 이렇게 쉬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이 캐릭터를 조금 더 philosophically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선 계속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도 계속 마음은 지혜 씨를 가서 계속 떠나지 않아서 그냥 확실히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것도 중간에 알버트를 만났는데 지혜 씨를 맨 처음에 오디션을 보고 나이 때문에 약간 나이가 너무 많다. 근데 저는 그때 안지혜 씨를 못 본 상태인데 오디션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나이 때문에 조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중간쯤에 다시 만났는데 역시 그 여자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어떤 느낌을 못 받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게 지혜 씨였는데 원래 자기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저는 내가 상상했던 애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못되면서 말 안 듣게 생긴 애잖아요.
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내가 상상했던 친구가 그대로 나왔네 이랬어요. 네.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굉장히 어디에서 보지 못한 되게 좀 신선한 연기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마스크도 신선했고 발성도 되게 신선했고 표현도 되게 신선했었는데 이 대선배님들과 첫 영화를 찍으시는데 좀 많이 떨리시진 않으셨어요? 그게 뭐 떨리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 질문들을 좀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걸 느낄 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첫 영화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영화일 수도 있고 그냥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유일한 작품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거기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그냥 거기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기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더 컸어요. 솔직히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진짜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해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랬어요. 애초부터 그냥 대면 뭐 서로 그래서 참 편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왜 오랫동안 같이 연기 생활을 했으면 그러니까 선배님 뭐 이런 거 하는데 상관도 안 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 그러냐고 같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 실제로도 그 세 분이 화기애애하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관객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하네요. 혹시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는지 보셨나요? 네, 저기 앞에 분이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좀 빠르셨던 것 같네요. 네, 일단 되게 좋은 영화 볼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감독님과 김희연 배우님께 묻고 싶은 게 이제 엄마가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그 딸도 잃고 그 걔도 잃고 이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삶이 행복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그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그 남자랑 같이 살게 될지 감독님이나 남자랑은 배우님께서 안 살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 결말이 원래 버전하고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기 결말이 바뀌었다. 엔딩이 현장에서 바뀌었고요. 저번 질문은 이제 이 여자가 앞으로 영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통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다시 하고 그거를 제가 좀 일부러 오픈엔드하게 만드는 거가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라고 좀 그런 거가 있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시선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얼어나 있는 거는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하면서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냥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남아있고 그 캐릭터들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지 제가 그 처음에 있던 시나리오에 있던 그 엔딩도 이렇게 오픈하게 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기 힘든데 어떻게 말하기. 그러니까 뭐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결말을 그냥 남겨드리고 싶다는 거였고 저는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알고타고 그때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것도 사실은 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없어요. 없는데 그때는 그 농장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찍지 않고 그 장면을 그 배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엔딩을 맨 끝에 영화 끝에 다시 촬영 그러니까 그때 찍자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까 질문하실 때 행복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는 어쩌면 그 단어에
속고 있는 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살면서 뭐 이게 나는 너무 행복해 혹은 불행해 이런 생각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또 이런 큰일을 겪고 역시 일을 한다는 건 그냥 묵묵히 내 인생의 어떤 행보를 또다시 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의미를 갖고 연기를 했어요. 난 또 살아내야겠구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희망적인 결말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좀 더 절망적인 얘기로 풀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산다는 게 그냥 그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엔딩이라서 좀 더 여운이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주황색 안지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극중 소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책을 딱 집어넣을 때 보면 김지수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 책 중에 막 피아노 교본 같은 악보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집에 피아노는 없고 학생인데 친구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오래 병 치료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성격이 어떤지 그러니까 전사를 어떤 식으로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소녀 캐릭터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 방식이 장면을 이제 연기할 때 아주 대사나 행동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진 않고 좀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녀의 전사라던가 이 영화의 전사에 대해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소녀의 전사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정말 너무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의 인생을 얘기해야겠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랑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글쎄요 너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이 인물 자체 지금 영화에 나오는 인물 자체로 그냥 봐주시고 나름 좀 상상할 여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뭘 말해야 할까요? 이게 좀 외국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리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게 이 딸에 대한 거지만 저희 집을 제가 원래 농장에서 막 일하는 여자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예 감독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만약에 시골에서 쭉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노동으로 좀 길들여진 몸이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맞냐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알고 때는 정형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이 싫다. 그래서 저희 대색이 살짝 나와요. 제가 대학 나온 걸 이 여자한테 살짝 얘기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귀농을 한 사람들로 나름대로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서 그래도 소도 굉장히 많았고 얘 피아노도 좀 배우게 하고 그쪽에서도 그런 삶을 꿈꿨던 근데 이제 남편 병 걸리고서 이렇게 몰락해 간 거죠. 그러면서 얘도 성격상 그렇게 외따에 고립된 집의 느낌처럼 그래서 저희가 간 건 전사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풍요와 그런 걸 꿈꿨던 집인데 몰락한 그 집의 딸. 피아노 교본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실수로 들어간 거 아니죠 우리 조 감독님? 감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 예, 그 안지혜 배우님 저 팬인데요. 예, 방금 보고 팬이 됐거든요. 방금. 네, 정말 미친 연기 정말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영화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감독님한테 있는데 그 음악이나 사운드 디자인 작업하실 때 어떻게 의도를 하고 하셨는지 저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여기 촬영하고 여기 뭐 그 프로덕션은 다 한국에서 했는데요. 그 포스트 프로덕션은 다 캐나다에서 했어요. 영화 음악 컴포저도 그 캐나다에서 사시는 브라질리언 가수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캐나다 뭐 사고방식, 한국 사고방식 이렇게 좀 믹싱을 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으로도 이 농장은 한국이지만 이 농장 안에는 다른 세상, 그러니까 its own world 같은 느낌을 주려고 사운드 디자인도 조금 일부러 조금 한국에 없는 새들 소리, 뭐 그냥 그런 걸 제가 일부러 조금 넣었어요. 조금 한국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음악도 제가 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컴포저보다 제가 외국에 있는 컴포저를 찾는 거는 좀 이렇게 한국 영화를 많이 안 봤던 사람. 이렇게 내가 물어봤는데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쓰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방향을 하면 또 그쪽에도 좀 다른 스타일, 다른 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컴포저가 좀 이렇게 태어난지 많고 좀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대화를 하고 많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음악은 이렇게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굉장히 음악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많이 깔리는데 이게 그런 외국 작곡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가지를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걔가 중간에 죽었잖아요. 특히나 소녀 역할이 굉장히 핀치에 몰려 있었을 때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그냥 단순히 죽였는지 아니면 소녀의 죽음을 암시를 하는 건지 그런 거 굳이 걔가 죽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소녀에서만 먼지가 굉장히 빛나는 듯한 장면이 제가 2번 정도 본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촬영을 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일부러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촬영하다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엠피시스를 제가 조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그냥 못 빠져나가는 데에서 있는 것 같은 거에서 제가 특히 그 화장실에 혼자서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스노우 글로브, 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만 스노우 글로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봐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emphasizing을 좀 하고 그냥 그렇게 찍고 일부러 편집할 때 그거를 조금 더 표가 나는 것도 좀 이렇게 고르면서 찍고 뭐 그냥 쓰고 뭐 그런 거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그 개에 대한 거 조금 더 있었어요. 저 시나리오 제가 처음 쓸 때는 좀 뭐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여자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있었고 소녀가 그냥 일부러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런 클루즈를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너무 이 역할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냥 그런 거에 좀 일부러 미스터리 같은 포인트 같은 걸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가 죽을 때가 특히 소녀 타임에 되게 좀 이렇게 fragile 타임에 그런 거가 생기지만 그런 거는 다 그냥 이 영화의 느낌, metaphor, foreshadowing 그냥 그런 thematic elements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딱 이것 때문에 그런 거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는 something is
something is turning. 뭐가 좀 이제 다르게 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저희도 이러면서 찍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윤다경 배우가 그 소녀의 남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는데 나중에 재워주잖아요. 좀 아기를 재우듯이. 그러니까 여자가 좀 아이를 되게 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조금 살짝 좀 코믹하게도 느껴져가지고요. 좀 일부러 그렇게 디렉팅을 해주신 건지 궁금해요. 그런 그 씬에 우리가 많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좀 이 영화가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이 캐릭터들이 이 씬에 보면 딱 한 생각, 한 objective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복잡하게, 뭐가 좀 애매하게. 그래서 이 씬을 이 소녀, 이 남자애 같이 할 때는 뭐 조금 심심한 것도 있고 오랫동안 남편도 계속 연락도 안 오고 그냥 갑자기 무슨 애하고 그냥 놀다가 조금 carried away 그냥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자기 애기의 아버지인데 또 어떤 애인지 뭐 그냥 그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갑자기 정말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그 캐릭터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말 어머니 같이 하고 싶은 느낌, 좀 이렇게 좀 take care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보다 그래도 거기 안에서도 계산하는 느낌도 많고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깔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objective이 꼭 뭐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게. 왜냐면 제가 까만 색깔, 하얀 색깔보다 그 그레이 에리아 안에서 좀 사람들이 속에 contradiction은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만 contradiction이 많잖아요. contradiction이 뭔지 알죠? 예, contradiction이 많은 그거를 physically 보여줄 수 있는 거로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왜냐면 영화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를 많이 어떻게 겉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지 그냥 그 대사 같은 거보다 또 그냥 사람 어떻게 액션, decision을 만드는 거에 그냥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그런 거에 좀 어떻게 보여주려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 씬은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창호 씨하고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죠. 이영경 배우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독님하고 작업했던 것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뭐 흑백 뭐 이런 캐릭터 그렇게 어떤 정하지 않고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를 만났을 때도 이 아이가 앞으로 나의 아이의 아버지인데 얘가 어떤 애인지 탐색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또 이 농장에서 지내는 이 여자의 나름의 또 고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시로 갔을 때 새로운 어떤 남자애를 만났을 때 그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유, 일탈, 걔하고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영화장에서 만났지만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둘이 막 이렇게 또 놀고 이런 신이 또 있었었어요. 근데 연기를 같이 청완 배우랑 같이 하면서 그냥 어떤 이 여자의 캐릭터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많은 어떤 감정들 그리고 어떤 미묘한 어떤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완 씨하고 같이 애기 아빠를 만나는 씬 같은 경우는 모태신에서 뭔가 두 사람 사이 미묘한 뭔가가 케미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는 뭔가 또 그런 어떤 미스테리도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현실적으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여자의 또 그런 어떤 계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게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좀 더 어떻게 파악되든지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같이 찾아갔던 작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감독님하고. 연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씬들이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교묘하게 그런 레이어들이 많은 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그런 캐릭터들의 감정이라든지 이 이야기 힘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일단 영화 앞서서 아까 윤다경 배우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점, 네. 좀 윤영 모두 세 분 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이 포스터를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새 엄마의 이야기잖아요. 새 엄마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의 마더 영화가 흑백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뭔가 흑백으로 얘기를 해보면 또 느낌이 색다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포스터를 보니까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그 흑백 버전의 이너 플레이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흑백이 무슨 말이죠?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는 이 영화야. 이 영화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었으면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겠어. 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어떤 영화 같은.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은 이 영화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영어 말 써야 되는데 그 moral ambiguity가 저한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왜 계속 만들고 싶어 그런 거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 이렇게 100% 이렇게 한국 사고방식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기도 없고 음신다 그런 거 다 모르지만 이 세 캐릭터의 그 그레이 존이 저한테 많이 인트레스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 흑백 같은 inner place는 어떻게 생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스릴러 같은 영화겠죠. 한 사람이 조금 더 확실히 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금 더 빅tim이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히어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확실히 new question을 물어봐서 정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찍다가 우리 촬영 감독이 저기 계시는데 이거 하나 더 찍죠 여러분. 찍으세요. 난 100% 안 써요. 이래요. 굉장히 이렇게 단언적이면서 한국말에 서투르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생각 안 해보다는 거고 그럴 마음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은 뒷받쳐주시지만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들은 그렇게 흑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지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회색빛 나는 사람들의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마더에서도 완전 선혈이 튀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도 굳이 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나와가 해가지고 오히려 이 인물들을 살리는데 포스터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 한 세 엄마들의 색깔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블랙 앤 화이트 버전으로 고려를 한번 해주시니. inner place는 다시 안 만들 건데 다음 영화는 black and white이 확실히 좀 더 센 거가 있어요.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영화 보면서 그 정보를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좀 조금씩 노출시킬 것인가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도 제가 이 부분까지도 이 부분은 밝히고 끝내지 않을까 싶은 거를 감독님 끝까지 미스테리하게 남기시고 끝내신 부분까지도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그 영화에서 어디까지 보여주시고 어디까지 그 안 보여주신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잉마르 베르만의 어떤 심리극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혹시 이 영화 만드실 때 잉마르 베르만 영화를 참고하셨다거나 다른 참고하신 영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한 거는 그 얼만큼 보여줘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시선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그 스트럭처도 보도 그냥 우리가 그 뭐 다경 선배님 같이 있으면 그냥 그 눈으로만 보는 거 하고 또 뭐 지혜 씨만 있으면 그냥 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끝에도 좀 이렇게 되게 강할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마큼 뭐 이렇게 좀 징그러운 것도 얼마큼 보여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큼까지 볼 수가 있고 뭐 그냥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예 안 볼 것 같지 않은데 조금은 볼 거다고. 확실히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내가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얼마큼 뭐가 얼마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그 캐릭터 시선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제가 맞추려고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 뭐 제가 잉마르 베르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 때는 내가 딱 세 영화들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스타일든지 뭐 느낌하고 뭐 스토리는 뭐 이렇게 비슷한 거는 아니지만 그 세 가지 영화가 하나는 그 코리라, 그 Here Comes Cory라 그 걸어도 그 Still Walking 그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제목은 모르지만 저 잉글랜드에 있는 그 마이크 리 감독이 있는데요. 그 Another Year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메니아에서 그 4 months, 3 weeks, 2 days 그러니까 4달 그 세 영화를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 스타일든지 뭐 그냥 그런 생각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 영화들 많이 보고 내가 그 세 영화를 배우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뭐 그냥 그 세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잉마르 베르만은 제가 뭐 탑 3니까 그런 생각이 왔었으니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세 번째 줄에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윤다경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유독 여자 캐릭터가 흰색 상의를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검정 상의로 갈아입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성벽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이치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뭐 세 가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입고 가는 거는 정확하게 검정색은 아니었고 되게 아주 짙은 곤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은 일단은 의상 팀장님이 그 옷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그 옷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처음에 그 화이트 옷이나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는 왠지 뭔가 이 여자도 여기서 뭔가 희망을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더 자신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여태까지는 뭔가 이렇게 안 됐던 것들을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옷을 고를 때 그냥 좀 그냥 그 역할과 맞게 그게 어울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직감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감독님하고도 같이 이제 의상 컨펌을 받을 때 그 옷이 또 잘 어울려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른 거였어요. 네. 그 너무 디테일하게 잘 퀘션들이 너무 멋있어서 잘 봤다고 느낌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amazing, great craft. 의상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캐릭터의 의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씬 같은 거를 제가 뭐 그런 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냥 뭐 everything은 그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오신 여자 그 다경 선배님 그 캐릭터는 이렇게 뭐 좀 돈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런 거에 왔는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그냥 그 만화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멋있는 옷만 입고 그렇게 하면 이 캐릭터에 맞지 않고 또 이쪽에도 이제 뭐 농장에서 일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 시골 같은 스타일보다 이제 그 self respect가 있고 좀 pride가 많이 있는 사람 그냥 그런 거로도 좀 저 의상으로 표가 나면서도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게 많이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하면서 이 wardrobe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훌륭한 질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소녀의 꿈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뭐 눈치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긴 7분 30초짜리 롱테이크라고 그때 감독님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장면 찍을 때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지혜 배우님 그 장면 찍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그 장면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는 없었던 장면인데 이제 수정하면서 생겼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생겼을 때 보고 좀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애착이 많은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그리고 롱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점이 많고 그리고 배우들끼리도 이 장면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좀 꼭 필요한 만큼 될 수 있도록 리허설을 많이 하고 테이크도 여러 번 찍어서 좀 매번 다르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다르게 하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꼭 힘들었다기보다는 매번 테이크 갈 때마다 지난번 테이크가 이게 안 좋았으니까 이걸 수정하자고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까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새롭게 다시 그리고 또 다시 할 때도 완전히 그 전 걸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작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그 시간에 좀 설명해 주시나요? 예,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녀 캐릭터를 정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그 자기 성격을 좀 확실히 더 보일 수 있는 장면이라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영화 이 영화에서는 또 그 씬 다음에 터닝 포인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또 한 테이크로 하는 생각도 이제 처음에 볼 때는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깨날 때 꿈인 거가 그 카세트 나가는 거로 힘으로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찍든지 뭐 꿈같이 찍든지 뭐 그냥 필터를 쓰면서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빠져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 캐릭터 시선처럼 이 안에 있고 싶은데 갑자기 같이 빠져나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롱테이크로 했는데요. 좀 중요한 것다고 생각하고요. 뭐 촬영 쪽에도 되게 우리 촬영 감독이 여기 있는데 좀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그 촬영하는 사람은 다 잘 알 거지만 그런 거 찍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를 그냥 아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촬영 감독 같이 했으니까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우리 촬영 감독 저기 네, 문영환 감독.
좀 충실하다, 좀 약간 폭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소녀는 어떤 욕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성년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자기 애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냥 뭐 싫은데 억지로 엄마의 결정을 그냥 따르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전혀 못 받았고요. 저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제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면 건강하지 못한 몸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내 아기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이제 점점 엄마로서 자연스럽게 모성애를 느끼면서 아이에 대한 이제 집착이나 뭐 애정이 생기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는데 끝까지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걸로 저는 보였는데 마지막에 그 락스를 마시고 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도 그 여자는 막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느낀 건 그냥 아기, 자기가 가져갈 아기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근데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저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그 딸을 먼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딸의 장래를 위해서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영화를 봤었는데 마지막 그 장면에서 저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의사가 다그치면 어깨를 잡고 아무 말도 없이 딸을 살려달라거나 하는 그런 절박감도 없고요. 그냥 넋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 엄마는 그냥 딸의 장래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 거래를 통해서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욕심을 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때 기령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논리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뛰어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일단 넋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그 부연 설명을 뺀 건데 이제 의사가 막 다그쳐요. 지금 내버려 두면 둘 다 죽는다. 근데 그런 설명도 저희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빼버린 거고 그냥 이 다급한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다리를 잡아라, 어깨를 잡아라 막 이래서 이 여자는 잡잖아요. 근데 엄격결에 그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논리적으로 혹은 내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장면도 그냥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고 찍은 게 아니라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거액의 뭐 이런 큰일 닥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넋이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잡거든요. 얘를 잡는데 거기서 그냥 엄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는 오류죠. 내가 좋으려고 다 같이 좋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무자비한 현실로 드러났을 때 정말 넋이 나간 거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못 흘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울 수 있는 것도 남의 일일 때나 울 수 있지 정작 내 일로 닥쳤을 때 울 권리조차 박탈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이 영화가 세 여자의 이야기 같은데 혹시 나오는 남자가 세 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명가 소년하고 남편을 소모되는 이미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엄마의 보이프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사람. 동네 사람 그분의 이미지가 유일하게 그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알고서 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냥 뭐 여우는 남까지 마지막에 그 어깨를 만지면서 모든 걸 정리하는 캐릭터인지 마지막 캐릭터가 만약에 기현 배우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어떤 그런 게 여운이 남아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캐릭터의 남성에 대한 캐릭터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농장 아저씨의 아저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조금 뭐가 애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쓰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원래 남편 돌아가신 남편에도 친구였고 동네 사람인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거기까지 갔는지도 잘 모르고 확실히 그렇게 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기현 선생님 캐릭터는 이렇게 그렇다고 말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그냥 좀 착한 마음 같은 거는 필요 있다고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조금 영화는 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못된 것 성격들이 좀 있어서 이 남자는 도와주고 항상 밝고 뭐 그냥 그 무를 좀 바뀌려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뒤에는 뭐 다른 아젠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 선생님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거기에도 그 선생님 그 승철 선생님이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얼만큼 이렇게 업 앤 다운 같은 거를 좀 잘 조정을 해주고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거예요. 김슬철 배우 저랑 동갑이에요. 너무 동안이죠. 근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농장에서 일하는데 오히려 키가 좀 작고 그런 느낌이면 더 괜찮다. 그래서 승철 씨는 맨 처음에 자꾸 나랑 사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 그래서 난 계속 아니다. 너는 그냥 날 도와주는 자꾸 자기는 사귄다 그러고 뭐 미래를 꿈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원래 딸 대사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나중에 엄마 잘 되면 그 아저씨랑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제 대사가 미쳤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다 밴드 굉장히 도움을 받지만 약간 알버트가 말한 대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사귄다 혹은 무엇을 도모한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심지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남자 부인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왠지 약간 집에 마누라도 잘 있고 이런데 괜히 와서 거들어주고 친구 그런 여지들을 뒀어요. 왜냐하면 구체적 관계로 뭐 우리가 사귀고 앞으로 일을 도모한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 엄마가 유일하게 그나마 도움을 받지만 거리를 두는 그리고 캐릭터라는 건 상황에 반응하는 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여자가 나타났을 때 거부하잖아요.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계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도움은 받지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남자 생각 다르고 여자 생각 다르고 그런 거죠. 끝까지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막 엔딩 장면에도 저 와서 저를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서 아니라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 윤다경 배우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소녀하고 같이 그 동산에 올라가서 뭔가 둘이 서로를 좀 이렇게 알려고 같이 뭔가 좀 좋은 관계가 되보려고 노력하는 좀 이렇게 약간 몽상적이기도 하면서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그냥 제 어떤 여자의 어떤 심정의 어떤 캐릭터로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던 장면은 혼자서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골방에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나오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좋은 꿈을 꾸며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여자의 앞모습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는 장면인데요. 그 모습이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심정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촬영할 때 되게 좋았어요. 예, 제가 거의 촬영 초반이었는데 그 여자라는 그 캐릭터를 만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던 그런 촬영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그런 윤다경 배우님의 연기 되게 초조한 미스터리를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모호한 연기들이 되게 이 영화의 정서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끝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더 받을까 하는데 그 정도 괜찮고요. 예. 기래연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제가
얼음강이라는 단편 영화 정말 좋아하고요. 인투비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촬영 감독이 그거 찍으시고 독립 영화들이나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시는 캐릭터랑 드라마에서 연기하시는 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GV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 쪽이 실제 성격이랑 더 가까우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세요? 깜짝이야.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정말 놀란 게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뵈니까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탁상에 이게 너무 뗀뗀하고 그래서 부러워 그러지 제가 어디 그런 성격이겠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주로 엄마의 느낌 그리고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영화에서는. 왜냐면 대부분 가난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도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찌그러져 보이든 뭐든. 근데 드라마는 좀 그게 그러면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캐릭터들이 자꾸 무슨 뭐 일단 풍문의 양비서가 너무 컸고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회의원 갔다가 막 실장하고 이러는데 저 두 가지 여러 가지 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여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요. 얼음강은 정말 찍을 때 되게 민감한 소재였는데 저한테 좀 시각을 좀 바꿔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편견이 있었구나. 찍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배우들이나 감독님한테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좀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앞으로 뭐의 계획들 그리고 예정된 계획들 뭐 영화에서도 좀 더 앞으로 내년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지혜 배우님부터 차례차례 한번. 네,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전혀 네, 되게 한가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또 한 번 좋은 작품의 배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이제 한 4년 만에 연극 무대를 서서 어제 공연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올해 영화 작업했던 것들 뭐 이제 내년에 이제 개봉될 것들 남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네, 남편하고 여행 갔다 올 거예요. 네, 일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버트를 만났을 때도 뭐 우연인데 필연인데 이렇게 만나지는 것처럼 매번의 작업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해 시작하면서 또 나한테 어떤 일들이 닥칠지 궁금해하면서 그냥 왔던 대로 여지껏 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또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빌어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캐나다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영화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내가 언제 다시 이런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말 이 5년 동안 내가 이 인어플레이스를 이렇게 쓸 때, 뭐 촬영할 때, 편집할 때 지금 이제 다른 영화제들 같은 데서 이 영화를 이렇게 쉐어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근데 이제 드디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코리안 audience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멋있게 우리 3 메인 actors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옆에 있고 내가 직접 이렇게 thank you를 말할 수가 있게 하는 거가 정말 이렇게 picture perfect ending 같은 생각이 있어요. 하고 또 우리 저 멋있는 스태프 분들도 같이 많이 있고 여기 정말
그 생각도 못한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많이 혼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고생하고 그냥 갈 거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왔는데 정말 그냥 아직까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그 이제 남을 것 같은 영화가 하게 돼서 정말 끝까지 같이 지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제가 한국말이 부족해서 똑바로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This is good. Okay. This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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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pecial. And I thank everybody. I thank you guys. I thank the crew, and I thank my 3 leading actresses. They're amazing people. So thank you very much. 제가 조금만 더 기억을 하면 그 감독님 이 이너플레이스는 2번째 장편이에요. 첫 번째 영화는 그 포인트 트래버스라고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가 있으시고 이게 2번째 영화고 그리고 3번째 영화는 그 상업 영화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드니 빌레도 감독의 에너미라는 영화 제이크 질레나 나온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에너미 제작한 제작사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좀 더 큰 사이즈의 영화를 언젠가 좀 들고 한국에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래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 촬영을 마치셨고 그리고 숨바꼭질 만든 허정 감독님의 장산범이라는 영화 촬영도 마치셨어요. 미싱부죠. 예, 미싱까지 찍으셨고요. 내년에 다 영화에서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윤다경 배우님은 그 정우성 씨랑 김하늘 씨 출연하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해빙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너무 긴 시간. 네, 너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알버트 내일 가고요. 저희도 또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관객이 많이 오신 적이 없죠. 심지어 어떤 데서는 우리 지혜 씨 친구들만 보고 쪼르르 보고 갔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매번 놀랍습니다. 관객분들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저희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알버트가 진심으로 저희한테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맙다고 영어로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저희가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5 네. 이미 지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